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임성현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하고 무료 툴을 활용한 부하 성능 테스트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공감 세미나에 발표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덜컥 됐어요. 되고 나서 수습하면서 저한테 먼저는 제 자신이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계속 앉아서 그 어떤 공감 세미나를 들으러 와가지고 이제 듣게 되는데 내가 앉아서 듣고 싶어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뭘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반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뭐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말을 거치고 나서 다음 주에 자리에 가셔서 내가 만든 소스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갈 수 있다면은 준비한 내용들 다 지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뭐 성능 테스트, 부하 테스트가 뭐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겠습니다. 문서로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툴을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툴들은 다 돈으로 주지 않고 내 PC에서 돌릴 수 있는 툴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툴들도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에 대해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 근데 한 단계만 넘으면 엄청 쉬워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실제적으로 테스트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함정들, 활용 팁, 11가지 활용 팁을 해가지고 마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스펙트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이라는 게 말이 차세대지 사실은 그 모든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개발자까지의 욕망이 모여 있는 게 차세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해 줘, 기능도 넣어줘, 성능도 좋아져야 돼, 빨라야 돼, 안 죽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차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차세대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그쪽에 품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회사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SDS에서 품질 툴을 개발하고 현장에 지원하는 한 200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지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제가 주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그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까지 IT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왔던 내용 같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했는데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만 쫙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흐리게 나는데 제 얼굴이 막 경직돼 있어가지고 그랬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발표하는 분 한 분은 이경환님입니다. 저랑 같이 이쪽 그 차세대 제품 개발하는데 품질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기 쪽에서도 간략하게 얘기 드린다면은 오픈소스 무료 툴, 성능 툴이 필요한 이유는 개발 시점에 내가 개발자 직접, 그 다음에 부담 없이, 부담이라는 게 어떤 뭐 결제 경로를 거쳐가지고 구매를 해야 돼요, 또는 뭐 비싼 툴을 샀으니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무료니까 한번 써보자라는 편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설치에서도 설치하는 환경 구축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좀 피해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필터를 하나 더 레이어를 씌우면 얼마나 성능이 또 떨어질까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커넥션 풀, 이번에 저희가 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저희가 실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커넥션 풀의 세팅 값을 바꾸면은 얼마나 빨라질까? 그럼 우리가 트레이드오프 하면서 가져올 의미가 있을까? 뭐 본 CP 해가지고 새로운 뭐 커넥션 풀이 있다는데 이거는 또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에서 데이터가 100만 건이 넘었는데 조회하는데 어디가 병목일까? 사실은 지금 얘기들에 대해서는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툴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여기에 있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서 다 알고 쓸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좀 많지가 않다라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앵그라인더입니다. 앵그라인더는 이제 그러니까 NHN에서 오픈한 그런 그
오픈소스 부하 툴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용어를 좀 정리하면서 가져갈게요. 자, 성능 툴하고 부하 툴이 있습니다. 부하 툴은 부하를 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예, 성능 툴은 성능 모니터링하는 툴입니다. 어디가 병목인지 확인하는 부분들. 자, 그러면 성능 모니터링할 대상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구소 안에서 개발하는 그런 작은 단위,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하는 작은 단위, 크게는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면서 어떤 BMT를 한다든지 POC를 한다든지 그런 개발 초기 단계, 또는 개발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의사결정해야 될 때, 또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인수받아야 될 시점에, 자 본다면은 여러 가지, 자 성능과 부하 툴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PDF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거 다 프린트 해가지고 옆장에 놓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다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 세팅하고 이제 IP하고 포트 정보도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하 툴이고 얘가 돌아가는 거는 다른 이게 지금 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정보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좀 복잡하다 해서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그라인더, 앵그라인더 역사 어떤 이유를 거쳐서 오픈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핵심 뭐냐면은 앵그라인더는 두 개의 모듈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앵그라인더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가 요 위에 있는 요 위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컨트롤러가 가지는 기능은 전체 그 스크립트를 관리를 하고요. 스크립트를 한번 레코딩을 해보고 레코딩한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적으로는 이 스크립트가 제일 중요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레코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하고요. 레코딩한 스크립트를 형상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가지는 역할은 뭐냐면은 전달받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테스트 대상 서버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드리다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앵그라인더 계속 이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디도스 공격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컨트롤하고 다른 서버들한테 동시에 어느 서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라라는 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꼭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 여기 지성인들이시잖아요. 예. 절대 회사 밖에 있는 서버를 테스트하지 마시고 내 로컬에 있는 서버를 중심으로 테스트하시기를, 너무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앵그라인더는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앵그라인더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에 앵그라인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여러 개의 서버에 다 배치가 가능하고요. 하나의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혼돈됐었다가 지금 이해됐던 부분이, 에이전트 하나가 하나의 컨트롤러에 등록이 되면은 여기에 종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의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하나의 테스트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보고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앵그라인더 3개의 컨트롤러를 가지고 3개의 시나리오를 하나의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했던 그런 사례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길었는데요. 나머지 툴들은 이제 모니터링 툴입니다. 예, 성능 툴인데요. 첫 번째는 앱다이내믹스라는 툴입니다. 앱다이내믹스의 툴 자체는 이제 오픈 소스는 아니고 무료 툴입니다. 아까 앵그라인더는 오픈 소스고요. 그래서 앱다이내믹스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설치형 모니터링 툴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세팅들이 이미 빌트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하면은 내가 통캣 서버를 쓰고 있고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테스트 서버 이 서버가 뜰 때 파라미터 하나만 딱 잡아주면은 자바 에이전트 파라미터만 잡아주면은 얘가 이제 다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오픈 소스는 무료 툴은 아니고 얘는 설치형이 아니라 이제 그 뉴렐릭이라는 사이트에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툴입니다. 자, 그래서 로컬에는 에이전트만 설치하면은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뉴렐릭 서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장점은 그 성능 모니터링 서버의 부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하면서 핵심적인 이 제가 지금 조심해야 될 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 PC가 죽으면 안 돼요. 네. 실습하다가 몇 번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구축하기 힘든데 환경을 외부에 있는 이제 ASP 형태이죠. 그래서 ASP 형태로 해가지고 정보를 보내주면은 거기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제 제가 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제 로컬에 있는 정보가 다 나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필터링 걸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필터링 걸으면은 결과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앱다이내믹스 가지고 로컬로 썼지만은 뉴럴릭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할 때 더미값까지 테스트할 때에는 얘를 가지고 보는 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럴릭도 마찬가지로 톰캣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관련된 거, 오라클 관련된 거 다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치 따로 필요 없이 바로 에이전트만 꽂으면은 바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주얼 VM입니다. 비주얼 VM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후에 저희 이경환님이 나와가지고 설명하실 때 그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클립스 메모리 애널라이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뭐 오픈 소스 툴들입니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사이트를 보여드린다면은 이제 앵그라인더 관련된 사이트, 그 다음에 제가 그 적어놓은 URL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얘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질의응답까지 잘 구성해 주신 그런 사이트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앱 다이내믹스의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픈소스 다운로드 받는데 오픈소스 다운로드 받는 그 위치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럴릭이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VM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클립스 툴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그 테스트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중앙에서 시나리오를 관리를 할 거고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써줄 겁니다. 그리고 와스 서버에 테스트 서버로 그러니까 테스트 프로그램 올릴 텐데요. 테스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좀 적당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전자정부에서 공개한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전자정부에서 그 만들어놓은 게시판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떠 있는 그런 툴 중에 이 소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서버는 DB 서버는 오라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잠깐만요. 이제 그 화면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앵그라인더하고 앱다이내믹스 뉴럴릭의 설치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이거는 쭉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앵그라인더 다운로드 받는데 지금은 이제 3.1하고 3.12까지 나왔는데 3.1하고 3.12하고 두 개가 스크립트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레코딩한 게 있어서 3.1로 다운 받았습니다. 다운 받아가지고 바로 압축을 풀면은 그러면 되고요. 실행하면 특이점이 이가 실행하면서 앵그라인더하고 앵그라인더 에이전트에 관련된 이 소스들이 그 유저 그 다음에 이름 거기 아래 점 앵그라인더하고 점 앵그라인더 에이전트 안에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고요. 별도로 세팅할 것은 없습니다. 앱다이내믹스는 여기서 프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압축을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럴릭은 그냥 여기에 사용자 등록하고요. 거기에서 그 에이전트를 받아가지고 압축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테스트 대상, 시스템 언더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테스트 대상은 윈도우 7의 톰캣 6.0, 그다음 오라클 11GXE, 그다음 자바 1.6을 잡았고 여기로 가셔서 특이점은 이제 OE 원점.war 파일로 바꿔가지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이 뜹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자바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좀 더 심플하게 돌아가는 게 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예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압축 풀고 그 다음에 메이븐에서 클린 인스톨 ZRun 하면은 바로 서버가 뜹니다. 여기까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포트를 바꿔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네 가지 포트는 지금 표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테스트 대상 서버들 이렇게 8888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앵그라인더 18980 쓰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소스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테스트 대상인 소스입니다. 테스트 대상인 소스, 그 서버의 카타리나.bat 파일에 여기에 그 앱다이내믹스를 그 구동할 수 있도록 세팅하기 위해서 여기 같이 자바 옵스에서 마이너스 자바 에이전트에서 저희가 설치한 그런 요 앱다이내믹스에 관련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은 통캣 구동하는데 세팅은 끝입니다. 또는 뉴렐릭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부분 자바 옵스 해가지고 자바 에이전트 관련된 것만 세팅하면은, 그러면 제가 서버를 구동하면은 구동하는 그 서버에서 접근하는 그 내용들이 다 이 모니터링 서버로 수집이 됩니다. 자, 뉴렐릭 쪽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따로 좀 띄워왔는데요. 테스트 대상 서버가 여기에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정보까지 보여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나서 다 안 보이네요. 여기에 그 접근하면은 그러면 전체적인 오버뷰하고, 그다음에 웹 트랜잭션 중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성능에 부하를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뜨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장점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직접 SQL 문장까지는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접근하면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팅하면 바로 볼 수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제가 기본적으로 띄워놓은 그런 이 전자정부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기본적으로 테스트 유저가 있고요. 테스트 유저가 있어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어서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조회가 되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또는 답글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자정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런 소스에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아까 그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을 예약을 하면은 그 정보를 레저베이션에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활용 가이드를 얘기 드리겠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들 참조해서 이렇게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앵그라인더 베이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그라인더를 띄우면은 기본적으로 웹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웹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스크립트 만들기를 누르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스크립트가 파이썬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이썬이거든요. 제 자바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뒤에 보면은 설명이 쭉 나오는데, 자, 이거 앵그라인더가 원래는 뭐 더그라인더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자이썬으로 되어져 있는 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돌린 결과를 가지고 성능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자, 이걸 가지고 스크립트를 계속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이썬을 새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반적인 개발자들한테 다 레코딩하면서 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하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까 엔그라인더는 더 그라인더라는 그런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이 그 부하 성능 부하 툴을 한 번 더 감싼 툴이거든요. 이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하나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내가 화면에서 누른 거에 대해서 TCP 프락시로 해가지고 다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P 프락시로 해서 그냥 별도의 실행하면 되는데 그냥 배치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8001 포트로 해가지고 TCP 프락시가 레코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플라이트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보다 파이어폭스가 제일 레코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설정에서 연결해서 프록시 수동 설정 해서 8001이고 디폴트로는 프록시 사용 안 하면 이제 127 0.1이나 로컬호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지워주시고요. 그럼 확인하면 레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Se이전트 로그인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라이트를 접근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킹을 하고 레저베이션 네임을 이렇게 잡아주고 서밋을 합니다. 서밋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스탑을 하면은 그리고 꼭 제가 잊어버리는 게 프락시도 원위치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런 그 스크립트가 만들어집니다. 스크립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접근했던 페이지가 로그인부터 홈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다 레코딩이 되고요. 그대로 자이선으로 다 레코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유저 패스워드 관련된 부분들 뒤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제 겟 방식, 포스트 방식도 다 얘가 알아서 레코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 가져오는 부분들, 정적 정보들도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 제가 인터벌을 주고 클릭을 했어요. 일종의 싱킹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싱킹 타임도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전체 0.5초로 잡아가지고 넣어놓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 작업하는 내용들이 UTF-8이기 때문에 UTF-8을 위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다른 데에서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그 웹브라우저라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뒤로 가기 잘못 눌러가지고 다 지워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별도의 스크립트, 서블라임 텍스트나 이런 텍스트 툴에서 작업한 거를 카피해서 넣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넣어놓고 스크립트 검증을 누릅니다. 스크립트 검증을 누르면은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 스크립트를 가공하면서 그러면서 호출을 합니다. 1회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호출한 결과가 여기 아래 쭉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호출됐는지 여부들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저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엔그라인더를 통해서 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에서 제일 어려운 관문을 방금 통과를 하신 겁니다. 다른 거보다 엔그라인더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자일선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자일선이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뭐 사이트도 뭐 알려드리고 뭐 책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레코딩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들어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F4 누르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한번 이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도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하 테스트를 하려면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여러 명의 사용자를 복제를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가 에이전트를 정상적으로 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제 로컬에서 에이전트를 띄웠습니다. 참고로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환경 정보가 앵그라인더 에이전트의 agent.conf 파일에 가보면은 여기에 내가 에이전트 모드로 뜨겠다 또는 모니터링 모드로 뜨겠다. 그 다음에 특히 콘솔의 IP는 어디다라는 것을 세팅해 주시면은 그럼 내가 원격 서버에서 컨트롤러는 내 로컬 또는 특정 서버에 컨트롤러가 있고 에이전트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에이전트다라고 이제 다 매핑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어드민 화면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승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는 어느 컨트롤러에 속해 있는 거고 이 컨트롤러는 이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성능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테스트 생성 누르고요. 그 다음에 공감 세미나에서 프라이트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테스트하고 에이전트 개수 만들고요. 50명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에이전트당 2개의 프로세스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개의 프로세스에 스레드가 25개씩 해서 총 50개가 뜨는 거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는 방금 작성했던 게 플라이트이고요. 플라이트에 테스트 REV 하고 시간 30초로 잡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적어도 30분 이상은 테스트를 해야지 이 값들이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값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장 후 시작을 누릅니다. 지금 시작 버튼 누르면은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있다가 이제 에이전트와 통신한 다음에 에이전트한테 스크립트를 전달해주고 에이전트는 그 상태에서 2개의 프로세스에서 25개씩 이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뭐 돌고 있는 도중에 다른 것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에 관련돼서 조회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TPS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세 보고서 누르면은 상세 보고서 내용이 TPS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초당 몇 번의 그 트랜잭션이 발생됐는지 이런 정보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얼마만큼의 소요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들이 의미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제 같은 축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평균 TPS는 얼마인지 그 다음 평균 테스트 시간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테스트가 30초다 보니까 금방 끝났는데요. 작업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상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능 테스트하다가 접근이 안 된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스크립트를 만드는 부분, 스크립트를 레코딩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드렸던 부분이 전체로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저장된 스크립트를 구동하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레코딩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션 처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세션 처리가 됩니다. 단순하게
저기 로그인해서 로그인 정보를 조회하고 조회한 정보를 이제 어떤 가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션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앵글라인드에서 기본적으로 레코딩 되면서 그 세션이 하나의 그 실행 단위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는 get 방식으로 하는 거는 쭉 붙여가지고 쓰면 되는데 포스트 방식에서는 네임 밸류 페어 해가지고 이렇게 쌍쌍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JSON 처리 쪽을 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항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SON 관련돼서도 저희가 그 테스트한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좀 닫고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인데 이제 JSON 라이브러리를 스크립트 만들 때 라이브러리를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요 위에 올려놓으면은 얘를 자바에서 쓰는 것처럼 그대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 JSON 오브젝트를 org JSON 오브젝트 이게 자르 파일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얘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JSON 관련돼 가지고 결과값이 JSON을 왔을 때 얘를 다시 또 파싱한다든지 이런 작업들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게 파이썬 스크립트이기도 하지만은 파이썬에 있는 부분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바로 짭니다. 짜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 묶어가지고 올려놓고요. 그래서 바로 호출하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그 시스템 밀리세컨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잘 쓰는 분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스템.커런트 밀리세컨드를 해가지고 스트링 감싸가지고 리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해가지고 그 전달되는 데이터가 매 밀리세컨드 단위로 다 틀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좀 잡아놨던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레코딩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테스트한 내용들이 전자정부 쪽에 대해서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제 레코드한 그 저기 TCP 프락시를 통해서 레코딩을 쭉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체 스텝은 4개 스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부하를 걸어서 테스트를 실행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테스트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정부에 있는 그 내용들이 테스트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뉴렐릭을 통해서 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앱다이내믹스 라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지금은 제가 그 웹 어플리케이션과 DB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 엔진을 붙인다든지 다른 엔진들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뜹니다. 그러면서 여기하고 통신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 성능에 부하를 주거나 에러가 난 게 있으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내용들은 트레이스가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콜패스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핫스팟은 어디고 딸려져 있는 SQL은 이런 SQL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능의 디그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핫스팟에서 바로 이제 SQL을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SQL을 보면 이제 보통 뭐 SQL 아이디를 딴다 그러면은 특정 페이지에서 성능이 느린데 저희가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넣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DB 쪽에서 느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DB에서 뭐가 느린지에 대해서 DB 튜닝 작업을 통해서도 뭐 개선을 하겠지만은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해서 성능 중심으로 해서 고객이 보는 화면에서 느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속도가 느린 것들이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빈 쪽보다는 SQL에서 이게 지금 전자정부에서 로그인해서 조회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흐름 자체에서 하나의 스레드에서 발견이 된 그런 그 SQL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예,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서는 클릭을 하면은 그럼 지금 현재 각 스텝에서 어느 페이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누적 통계를 통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페이지에 지금 현재 4.8초, 그다음에 2.8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초당 그 TPS는 이제 누적 통계나 최근 이런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조금 의미가 없고요. 다 모여져 있는 결과에서는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퀀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유저 아이디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파이썬의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 팁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 변수 세팅하는 법, 그리고 글로벌 변수를 여기에서 콜 언더바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부하를 걸게 되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퀀셜한 그런 값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활용 가이드에서 제가 드릴 마지막 얘기는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에서는 테스트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를 어떻게 잘 짤 수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짠 스크립트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견했던 부분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문서화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발견했는데요. 이걸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요 소스의 주석을 보고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작성했던 내용들을 한눈에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 소스하고 이제 바인딩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글록이라는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른 개발자들하고 쉐어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제가 이 앵그라인더하고 다른 성능 툴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10분 정도 얘기를 드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견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이기환님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게 된 이경환입니다. 저희가 그 앵그라인더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부하를 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앵그라인더를 배우고 나서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 리소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한 예로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회사에서 저희 보고 테스트하라고 아주 좋은 장비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 16코어짜리 CPU에 32기가짜리 램. 그래서 이건 도저히 느릴 수 없는 이런 스펙인데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와스에 올려서 딱 돌리는데 딱 그 TPS가 1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느려? 하고 우리가 개발자들은 이 앵그라인더의 수치만 보고는 이렇게 잘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좀 촉이 좋은 개발자분들은 뭘까? 도저히 느릴 데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DB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앵그라인더로 테스트를 다시 돌리시고 DB 서버에 들어가서 그 리소스를 딱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10초 만에 CPU가 100이 차고 그래서 이 개발자가 왜 그러지 하고 딱 그 대상 DB의 리소스를 봤을 때 이 DB 그 하드웨어 스펙이 펜티엄 4 그리고 뭐 메모리 1기가 그래서
도저히 잘 나올 수가 없는 이 병목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능 테스트를 하실 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시스템 리소스를 같이 확인하시면 병목이 오는 것을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개발자가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촉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DB가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헤맬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럴 때는 이 비주얼 VM 툴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어져 있는 이 화면에서 저희는 비주얼 VM의 이 샘플러 기능을 이용해서 CPU를 이렇게 샘플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지금 수행되는 자바 메서드 중에 어떤 게 제일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에서 병목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그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아파치의 DBCP를 사용하는데, 이 DBCP를 받아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병목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확인하면은 저희가 쉽게 DB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러를 이용해서 병목을 찾으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샘플러만으로는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느린지 이렇게 좀 자세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앵그라인더로 성능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 비주얼 VM에는 스냅샷 기능이 있는데, 이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떠놓은 이걸 보면은 이 스레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레드가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먹는 애를 찾아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이고 여기가 많이 먹었으니까 보고, 그리고 이쪽에는 서비스하는 쪽에서 부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은 필터, 실제로 호출하시는 스프링 서비스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포스트, 두 개, 요걸 따라가 보면 어노테이션 핸들, 여기를 따라가 보면 호출하는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셀렉트 로그인 프록시, 액션 로그인, 그리고 여기서 이 호출하는 셀렉트 보드 아티클, 이런 메소드들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상태는 저희가 너무 많은 부하를 줘가지고, 보시면 응답 시간이 10만 밀리세컨드, 이 정도면 100초죠. 그럼 이건 거의 사용자가 했을 때는 이제 분통 터져서 못 쓰실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이렇게 스레드 덤프를 뜬 건데요. 이런 식으로 비주얼 VM 툴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DB 병목이라는 걸 알고 이제 DB는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DB를 써서 병목이 없고 이 테스트를 완료하고 또 다른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한 1000 TPS.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프로그램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다가, 이 개발자가 디렉토리를 막 뒤지다가 로그 쪽을 봤는데 로그가 한 몇 기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러만. 그래서 이 테스트는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 에러가 처리되고, 앵그라인더에서 스레드는 실패인지 성공인지를 감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스레드는 계속 호출을 날려가지고 의미 없는 테스트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테스트 하실 때는 꼭 로그를 확인하시고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10,000번이 호출됐으면 10,000건이 쌓여야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개발자가 이번에는 이 앵그라인더의 기능을 잘 알았으니까 자기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톰캣에서 커넥터를 바꿔서 네이티브로 커넥터로 바꿔서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아주 간단한 JSP를 만듭니다. 그냥 JSP에다가 아무 타자나 막 치고 그거를 앵그라인더로 호출했는데, 톰캣이 한 동시 사용자 300명으로 했을 때 톰캣이 한 30초를 못 버티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는 정말 황당하죠. 이 앵그라인더 그래프가 계속 바닥만 찍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도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상 시스템의 모니터, 이 모니터를 보면 되는데, 이 모니터를 보니까 이 메모리가 쭉 올라가기만 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 메이저 가비지 컬렉터가 실행돼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90% 넘어서는 가비지 컬렉터를 계속하고 CPU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릭 같다, 메모리 릭 같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그냥 톰캣에 아무 설정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JSP 날려서 엔그라인더로 돌리시면 아마 똑같은 현상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이 많고 해보셨던 분이나 보셨던 분은 바로 아실 텐데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어떤 문제인지 짐작이 가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나눠드린다고 했던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두 글자고요. 아시면은 황당하실 거예요. 네.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시면 황당하실 텐데 바로 이 그 톰캣에는 세션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이 세션이 사라지지 않게 돼 있는데 저희가 동시 접속자를 너무 많이 이 톰캣에다가 이렇게 부하를 주게 되니까 세션이 계속 생기고 그 세션은 가비지 컬렉터 되지 않죠. 왜냐하면 스태틱 그 맵에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아시려면 일단 이 죽었을 때 메모리 덤프를 뜨시고 그거를 이 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힙 덤프를 떠놓은 건데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뭔지 한 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세션. 그래서 그 JSP 마지막 줄에다가 딱 한 줄을 추가해봤어요. session.invalidate. 그러니까 그 부하가 계속 이렇게 가고요. TPS도 한 800, 900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한데 이렇게 같이 모니터링을 잘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부하를 줄 수 있고 정확한 부하로 품질도 측정하실 수 있고 또 서로 비교해서 개선 포인트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와스나 이 자바나 이렇게 동작하는 원리들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샘플러로 봤을 때 이 메서드들이 어디서 사용하는 건지 이렇게 소스도 한번 까보게 되고 물론 저희가 짠 어플리케이션은 잘 알겠지만 오픈소스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러로 많이 보면서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확실히 많은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자기가 개발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 생각해 보는데 한 3개월 올해 1월이죠. 1월 달까지는 저희가 성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시스템이 성능이 느리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개선을 할 때 이 개선 절차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정리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팁 11가지인데요. 11가지 얘기 드리고 자, 먼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에러가 나는 거를 무조건 잡고 하셔야 됩니다. 에러가 나면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에러가 나서 바로 튕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에러 나는 거에 대해서 에러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실행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듬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로그인 중복 방지가 되거나 아니면 동일 사용자가 조회할 때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는 거 이거 기술적으로 알고 접근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거 왜 그러지 해가지고 하는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구성 서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부하 많이 먹는다고 얘기 드렸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에 관련된 튜닝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저희가 또 실수 많이 했던 건데 제 로컬에서 작업할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에이전트가 다른 머신에 있을 때는 거기에 방화벽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이거 다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스크립트 갤러리에 가시면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DB라든지 그다음 RMI라든지 아니면 소켓 통신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제들이 다 잘 되어져 있습니다.
참조하신다면은, 그리고 좀 더 저희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은 직접 스크립트를 조금 더 가공하시면은 더 정교한 그런 이 테스트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항목, 저희가 작업하다 보니까 야근이 엄청 많았어요. 30분 돌리고 나서 실패하면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두세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막차 타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 꼭 부탁을 드리는 거는 타임 스케줄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아까 얘기 드렸던 상황들, DB 커넥션을 바꿨을 때 저희가 그 DB CP 쓸 때보다 저희가 본 CPU 쓰니까 한 20% 정도가 이렇게 성능 향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향상이 됐으니까 바로 쓴다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 어디에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가져가는 것들이 전체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키 커넥션을 뭐 API를 바꿨을 때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실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얘기 드리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개발자한테 감사를 표시하자. 이거요. 제가 혼자 하려면 또는 저희가 더그라인더를 한번 활용을 해봤거든요. 와, 얼마나 많은 거를 다 감사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거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답글이 거의 한 한두 시간 내에 다 정말 좋은 답글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